네, 참화설이고요. 나는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기 때문에 간혹 남의 말을 빌려서 탔습니다. 그런데 노둔하고 야윈 말을 얻었을 경우에 아무리 일이 급해도 감히 채찍을 대지 못한 채 금방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것처럼 전전긍긍하기 일쑤요. 개천이나 도량이라도 만나면 또 말에서 내리곤 합니다. 그럼 글쓴이는 가난해서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말을 빌려 타야 돼요. 되시죠? 그래서 후회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발굽이 높고 귀가 쫑긋하며 잘 달리는 준말을 얻었을 때에는 의기양양하여 방자하게 채찍을 갈기기도 하고 고삐를 녹이기도 하면 언덕과 골짜기를 모두 평지로 간추한 채 매우 유쾌하게 질주하곤 합니다. 그러나 간혹 위험하게 말에서 떨어지는 환란을 면하지 못합니다. 기력이 약한 말을 빌리면 함부로 다루기가 좀 그렇고 기력이 좋은 준말을 얻었으면 좀 과감하게 들어가는 것이 그지.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까지 달라지고 뒤바뀔 수 있단 말인가. 왜요? 남의 물건을 빌려서 잠깐 동안 쓸 때에도 처음엔 좋았는데 떨어지면 기분이 안 좋아지게 되고 처음엔 약간 좀 꺼리지만서도 나중에 후회가 없이 끝나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그러니까 말을 빌리는 경험을 통해서 사람의 기분이라는 게 쉽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지. 하물며 진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렇긴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남에게 빌리지 않은 것이 또 뭐가 있다고 하겠는가. 세상 모든 것들은 빌린 거다.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존귀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요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서 총애를 받고 귀한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은 어버이에게서 지어미는 지아비에게서 지어미는 아내입니다. 비복은 주인에게서 비복 많이 했죠. 시비와 노복을 합친 종 노비를 말하는 말. 비복은 주인에게서 각각 빌리는 것이 또 심하고도 많은데 대부분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기만 할 뿐 끝내 돌이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어찌 미혹된 일이 아니겠는가.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빌리고 살아가는 것인데 어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할 뿐 스스로 돌아보고 그게 실제로 빌린 건지 아닌지를 생각해보는 사람이 없다. 그러다 혹 잠깐 사이에 그동안 빌렸던 것을 돌려주는 일이 생기게 되면 만방의 임금도 독부가 되고 독이라는 것은 고독하다 할 때 독자니까 외로운 사대부가 되고 백성의 대부도 고신이 되는 법인데 외로운 신하 더군다나 미천한 자의 경우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임금이든 신하든 임금이나 신하 같은 높은 사람들도 빌렸던 것을 잊어버리면 혼자가 되고 외로워지고 초라해지는 법인데 어떻게 미천한 일반 백성의 경우가 다르지 않겠는가. 맹자가 말하기를 오랫동안 빌리고서 반환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내가 이 말을 접하고서 느껴지는 바가 있기에 참화설을 빌려서 그 뜻을 부연해 보노라. 그럼 참화설의 이 글쓴이는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빌린 거다. 그게 원래 나의 것인 것처럼 본래 나의 것인 양 굴면 안 된다. 가 그냥 교훈입니다. 그죠? 그리고 맹자 성현의 말을 인용했다. 이렇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4번이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참아서는 당연한 거고 오륜과도 당연하다. 괜찮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엔 3번입니다. 개인적인 체험에서 얻은 깨달음 뭐죠? 말을 빌린 경험이죠. 이것을 어떻게 사회적인 차원으로 일반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임금과 신하조차도 세상의 모든 권세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빌린 것이다. 사회적인 차원으로 일반하고 확장하고 있는 것이죠. 3번에는 2번인데 일단 보기를 같이 읽어보시죠. 교훈적 내용의 시조에는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특징적인 표현 전략이 있습니다. 우선 윤리적인 덕목을 실천해야 하는 인물을 화자로 설정하여 대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대요. 또한 비유나 상징, 유추, 다른 인물과 사물과의 대비 등 화자가 개인 윤리는 물론 가정과 사회의 윤리를 실천하는 주체로서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그럼 결국엔 이제 가정에서도 지켜야 될 윤리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확장된 사회에서의 윤리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지. 괜찮죠? 그러니까 유추 같은 건 많이 했지만 유비추론의 준말이잖아요. 유사한 것을 비교하여 추론해내는 것. 그러니까 참화설이 다 그런 구조죠. 왜냐하면 개인적인 경험인 말을 빌리는 것과 이 사회 사이의 유사성을 비교해서 사회도 그렇겠다라는 걸 추론해내고 있기 때문에
유추의 논증 방식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인데요. 지아비와 지어미의 문답 방식을 쓰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추구해야 할 윤리적 가치를 정당화하고는 있지만 그걸 문답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제 5수 있죠. 형과 아우 거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치?